이곳은 월척이 잘 잡히기로 유명한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바닷가. 낚시 콘텐츠를 방송하는 유튜버들이나 BJ들이 몰려드는 낚시계의 인기 명소입니다. 문제는 이른바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건데요. 지난 2021년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발생한 이 사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낚시를 하다가 폭행 사건이 발생한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지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저희는 일단 제목을 월척 대신 사람 잡았다라고 잡아봤습니다. 자, 이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4월 25일에요. 이 제주 서귀포시 인근의 한 갯바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장소 같은 경우에는 큰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이렇게 입소문이 난 곳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 낚시꾼이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곳인데요. 이 두 사람은 낚시 관련 개인 방송을 진행하거나 혹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였고요. 당시에 이 스마트폰으로 낚시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는데 이 방송 위치를 두고 서로 시비가 붙은 겁니다. 이게 당시 영상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저러다 시비가 붙은 건데 50대 가해자는 낚시용 갈고리대를 휘둘러서 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이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차례 밟았는데 이 때문에 이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그리고 뇌진탕 이런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피해자는 이후에 극단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 기간 우울증을 겪으면서 이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던 중에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자, 가해자는 유튜버고요. 피해자는 BJ입니다. 일단 그렇게 저희가 호칭을 좀 나눠서 할게요. 야, 저런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라이브로 지금 나갔다는 건데 자,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서로 평소에도 이제 낚시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많이 친숙하고 뭐 이런 무슨 어떤 서로의 어떤 기호를 공유하던 사이였던 건데 아니 세상에 뭔 억하심정이 있다고 저런 낚시용 갈고리대로 휘둘러서 사람을 팹니까? 그렇습니다. 낚시용 갈고리는 낚시할 때 고기가 크지 않습니까? 그 끄르고 올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때리라고 만든 건 절대로 아닌데 이 가해자 유튜브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낚시용 갈고리로 등을 때리려고 했는데 목이 맞은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변명하고 있어요. 때린 거 맞지 않습니까? 그 변명하고 있고 그 BJ 피해자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실신했어요. 맞아가지고. 실신에 끼어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발로 막 밟더라. 근데 본인은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대체 왜 맞고 있지? 왜 때리지?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이자연 기자가 말한 대로 엄청 맞아가지고 상해가 지금 4주나 나왔다고 한다면 상당히 억울하고 분한 것이죠. 예. 자, 뭐 아까 이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이 피해자는 우울증을 겪다가 결국은 고인이 되셨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말이죠. 자, 가해자는 나는 일부러 목을 때린 건 아니다. 하지만 또 피해자는 난 영문도 모르고 맞았다. 서로 입장이 엇갈리는데요. 자, 폭행 전후의 상황 어땠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싱싱한 부시리가 왔습니다. 네, 부시리. 제주도에 부시리입니다. 한 20kg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 벌써 2마리째입니다. 뭐라고? 하하, 이거 참 폭행 직후에 이제 영상이 저렇게 딱 스톱했습니다. 야, 양 변호사님, 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그냥 밖에서 보기엔 잘 안 보이는데 예. 가해자의 주장은 뭐냐면 내가 나오라 그러는데 뭐라고? 라고 반말하면서 눈을 막 부라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 뭐 이른바 눈이 뒤집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 정도로 뭘 버릇없다고 봐야 될 상황이었을까요? 시청자분들도 보셨으니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반말로 뭐라고 하면서 눈을 부라려서 나도 순간 눈이 뒤집혔다. 결국 소장님 이게
제가 결국 맞을 짓을 해서 내가 폭행을 행사한 거다 이러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네, 말도 안 되죠. 뭐 저 정도 얘기해가지고 진짜 저렇게 심하게 갈고리로 맞아야 된다면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그 전에 했던 말을 보니까 그냥 뭐 실신했다고 해요. 실신할 만하죠. 그 정신을 차려 보니까 발로 지지겨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가해자 다리를 잡으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맞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유튜브하고 BJ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수도 있고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좀 수치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 극단적 선택을 하실 때 이거 이후에 있었다면 이 사건이 트리거가 돼서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사건의 여파 어떤 원인과 관계가 뭐 정확히 이어지는지는 분명치는 않다고 하지만 이 상당 기간의 치료와 검사를 받던 중에 우울증에 시달렸고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 선택을 피해자분은 하신 겁니다. 자, 결국 일단 재판에 넘겨졌어요. 네, 징역 10개월이 선고가 됐는데 법정 구속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재판부는 구속이 안 됐어요? 예,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또 우발적인 경위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죄하고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여 주어 용서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뭐가 됐든 이 피해자분 BJ는 뭐 지금 고인이 됐는데 유족 입장에서는 구속도 안 되고, 야 이건 좀 저거는 이제 요즘에는 그게 아주 무겁지 않을 때는 유족들하고 합의를 하고 화해를 할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여지를 주기 위해서 법정 구속을 안 시킬 때가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전남성 저 징역 10개월이 무겁다라면서 항소를 했고요. 피해자 이름으로 500만 원을 공탁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500만 원이요? 네. 뭐 이제 극단적 선택의 사유가 정확하게 저 폭행이 있는지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결국 징역 10개월에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 예. 자, 팀장님 500만 원 공탁. 아하. 좀 뭐 그 부분에서 좀 귀가 좀 이렇게 세워지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 피해자 유족하고 합의를 할 때에 합의금 문제로 해가지고 조정이 안 될 때는 공탁을 걸긴 합니다. 아니면 합의를 안 하고 자기 처벌을 좀 약하게 하려고 공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은 피해자 유족한테 찾아가서 반성도 하고 사죄도 하고 좀 더 피해 보상을 해주면 좋겠는데 단순히 그냥 나 처벌 덜 받을 테니까 공탁 걸을래. 합의 안 해주니까 할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참 너무 무성의하기도 하고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